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 5번째 시간으로서 조명과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과 카메라 역시 일반 평면 레이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입체적인 3D 레이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조명과 카메라는 실제 조명에서 비치는 그러한 빛과 그림자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카메라 워크 기법을 활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조명 트랜스미션이라는 파일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학습자료 프로젝트 폴더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를 열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모든 레이어가 3D 레이어 형태로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샤이 기능이죠. 감춤을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트가 만들어진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조명 즉 라이트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라이트가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라이트의 축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캐릭터 뒤쪽으로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레이어에 조명이 비쳐서 그림자 효과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조명을 세팅을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 조명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레이어를 평면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평면 레이어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3D 레이어로 바꿔볼까요? 자, 3D 레이어로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뷰를 4뷰로 바꿔주고요. 캐릭터는 앞으로 살짝 빼볼까요? 캐릭터 레이어 선택을 한 다음에 앞으로 조금 빼줍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벽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바닥은 바닥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눕혀줘야 되겠죠. 변형을 열어주고요. 어떤 축으로 해야 될까요? 자, 먼저 Y축을 90도로 해줍니다. 됐고요. 그리고 위치는 자, Z축이 아니네요. 자, Y축을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해 줍니다. 자, 현재는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서 약간 회전을 해 볼까요? 자, 회전을 하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조금 축소를 해줍니다. 됐고요. 자, 바닥 레이어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Y축을 다시 일단 0으로 해주고 위쪽에 있는 방향의 XYZ축을 사용을 해볼까요? 자, X축을 회전을 해서 270도, 270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니까 바닥처럼 눕혀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최초로 사용이 되는 레이어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를 불러와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수치로 설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 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바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자, 앞으로 빼볼까요? 자, 이렇게 뺐습니다. 딱 벽과 바닥 사이가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조금 더. 자, 이 정도면 됐나요? 다시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벽과 바닥이 정확히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레이어의 새로 만들기 조명을 선택을 합니다. 자, 조명의 이름 적당하게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의 유형은
스포트라이트 조명인 집중 조명과 그리고 평면의 평행광, 그리고 백열등 같은 포인트, 그리고 주변광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스포트라이트 집중 조명을 사용을 해봅니다. 조명에 사용되는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명의 강도 설정을 해 줄 수 있고요. 스포트라이트이기 때문에 원형의 광원뿔 각도와 조명 가장자리의 부드러움 정도를 광원뿔 패더를 통해서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의해서 그림자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그림자 표시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림자의 농도와 그림자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림자 확산 수치를 사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요까지 설정을 해준 다음에 적용을 해봅니다. 확인. 자,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명이 정면에서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명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타임라인을 조금 키워서 조명 레이어를 열어봅니다. 역시 조명의 위치와 회전을 해줄 수 있는 변형이 있고요. 그리고 조명 레이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명 옵션이 있습니다. 조명의 강도와 색상 등을 레이어를 통해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하나의 뷰만 보일 수 있도록 해줄까요? 1뷰로 다시 전환을 해주고요. 조금 확대를 해봅니다. 마우스 휠 회전 됐고요. 위치 적당한 위치로 설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현재는 카메라 뷰 형태인데요. 만약 뷰를 정면에서 보거나 왼쪽에서 보거나 위쪽에서 보거나 뒤에서 보거나 등등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원하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는 입체적인 그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활성 카메라 뷰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메라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 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레이어 선택을 해줍니다. 사용이 되고 있는 축을 사용을 해서 조명의 위치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의 조명 레이어에 변형 옵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조명이 이동이 되는 애니메이션 또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를 설정을 해보면 빛의 강도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색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색상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의 변화 또한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시간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애니메이션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참고로 색상의 변화를 줄 때 오른쪽에 스포이트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니터 즉 윈도우에서 보이는 요 특정 색상을 조명의 색깔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광원뿔 각도를 사용을 해서 집중 조명의 각도 그리고 패더를 사용을 해서 부드러움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밝기 감소, 반경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자 표시를 통해서 그림자의 농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확산을 통해서 그림자 경계를 부드럽게 하거나 뚜렷하게 하거나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림자 표시에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즉 그림자가 해제가 됐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가 나타나죠. 자, 이처럼 그림자 유무는 그림자 표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명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캐릭터 레이어를 열어봅니다. 조명이 적용이 되는 순간 조명의 영향을 받는 레이어 또한 조명에 대한 옵션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질감 옵션을 열어봅니다. 자, 그림자 표시되어 있는데요. 설정을 클릭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현재의 레이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림자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 자, 클릭. 자, 효과만 사용을 해 주고요. 광선 투과를 사용을 하게 되면 트랜스미션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트랜스미션 효과는 썬팅된 유리창에 비치는 컬러 그림자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광선 투과 값을 증가를 해주게 되면 그림자에 이렇게 색상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밖에 그림자 허용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림자를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인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서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레이어는 벽 레이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설정이 가능하죠. 자, 질감 옵션에서 그림자 허용을 설정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 효과만 나타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빛은 빛이지만 그림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조명에 영향을 받는 레이어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조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조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공간에서 조명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러한 조명 효과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또한 3D 레이어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빌딩 습이라는 프로젝트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현재 탑뷰와 카메라 뷰 두 개의 뷰로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탑뷰를 보면 지금의 이 빌딩 이미지들이 앞뒤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적용이 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금의 카메라를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축을 사용을 해서 쭉 빼보면 쭉 뒤로 이동을 해보면 카메라가 빌딩 사이를 쑥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카메라의 키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카메라 애니메이션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키 눌러서 일단 삭제를 해줍니다.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카메라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카메라 설정창이 나타나는데요. 카메라 이름 그리고 사전 설정을 통해서 카메라 구경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자, 일반적으로 35mm에서 50mm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 밖에도 200mm, 15mm 등 다양한 구경의 카메라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의 초점 거리 또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피사계의 심도를 사용을 해서 카메라 포커스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카메라를 적용을 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확인. 자, 카메라가 만들어졌고요. 자, 역시 카메라 똑같은 위치죠. Z축을 사용을 해서 조정을 해주면 이처럼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카메라를 열어봅니다. 변형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옵션을 보면 카메라를 확대 축소해 줄 수 있는 확대 축소 기능과 카메라 피사계 심도, 즉 포커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피사체와 거리, 그리고 카메라 조리개의 설정, 포커스 효과를 설정을 할 때 흐림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흐림 레벨, 그리고 조리개의 모양 등등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카메라 심도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할 때 카메라 포커스 거리가 있죠. 포커스가 맞춰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피사체는 흐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포커스 효과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는 피사계의 심도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해제가 된 상태이죠.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피사체와의 거리, 즉 포커스 거리를 어디에 둘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설정을 하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현재 점점 포커스의 거리가 앞으로 당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빌딩에 포커스를 맞춰 봅니다. 맞춰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흐림 레벨을 설정을 해줍니다. 흐림 레벨을 설정을 하니까 카메라 활성 카메라에서 뒤쪽에 있는, 즉 포커스 거리에서 멀어지는 그 이미지들, 그 이미지 즉 빌딩들이 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주고요. 카메라 포커스에 맞는 앞에 있는 빌딩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카메라를 앞쪽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포커스의 다다른 레이어, 즉 빌딩들은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포커스 거리에서 벗어나면 점점 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흐려 놓았나요? 한 300 정도로 줄여주고요. 엔터.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다가 점점 포커스 거리에서 벗어나면 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실제 카메라처럼 포커스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변형을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위치와 방향에 대한 키프레임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줍니다. 활성화시켜 주고요. 자,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해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조금 1초 정도로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동을 할 때 회전까지 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카메라의 회전 툴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의 좌우 방향을 설정을 하기 위한 커서 아래로 이동 펜 카메라 툴이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이동을 해주는 커서로 돌리기 등등의 카메라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펜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활성 카메라에서 조정을 해보면 이와 같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왼쪽에 빌딩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시간을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빌딩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를 자,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카메라 경로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시간 이동을 해주고 카메라의 위치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준다면 카메라 애니메이션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애니메이션 이해하기 강좌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한 후에 다시 한번 카메라 애니메이션에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명과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